2008년 벌어져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 조두순의 뚝배기가 깨졌습니다. 영화 소원으로도 제작되어 가명의 피해자 나영이와 그 가족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범죄자 조두순은 사실 이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17건의 범죄도 저지른 무려 전과 18범의 갱생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나영이를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을 당시에도 전과 17범에 말로 설명하기도 끔찍할 죄를 저질러 놓고도 법원에서는 그에게 12년의 징역형밖에 선고하지 않아 판결 당시는 물론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했던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온 국민은 그에 대한 분노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했었는데요. 오죽하면 그가 복역했던 남부교도소의 앞은 전날부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경찰들의 통제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수많은 유튜버들도 이곳에 모여들어 내가 감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조두순을 응징하겠다 외쳤지만 조두순은 두 손 두 다리 멀쩡히 자신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두순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나영이는 아직까지도 그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때의 고통을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이의 가족과 수많은 시민단체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나영이와 조두순을 확실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 조두순을 격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촉구했으나 우리 법망이 실질적으로 마련해놓은 대책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영이 가족은 조두순을 피해 멀리 떠났는데 이때 이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국민 5,390명이 모금을 하여 약 3억 700만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국민 여러분의 성금으로 우리 가족은 정말 안전하다 생각되는 곳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시도조차 못해봤을 것입니다. 나영이 또한 국민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는데요. 이 편지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결국 나영이를 보호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이었다 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법망을 뜯어 고쳐야 한다며 격앙된 의견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2월 16일 쥐 죽은 듯 지내고 있던 조두순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듯 싶었으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안산 단원 경찰서 등에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16일 8시 47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빌라에 들어가 그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다고 하는데요. 그는 조두순의 집에 수월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두드린 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조두순이 자신을 보고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한 뒤 실랑이를 벌이자 20대 남성 A씨는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가 조두순의 머리를 가격했죠.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두순의 아내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자택에서 20m쯤 떨어진 경찰서에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조두순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였고 자신을 경찰이라 속여 문을 열게 했기 때문에 공무원 사칭죄까지 겹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인터넷의 여론은 단 하나로 모아집니다. 유튜브, 남성 커뮤니티, 여성 커뮤니티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대통합하여 매우 잘된 일이다 칭찬하는 것인데요. 추운 날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자기 미래를 걸고 저런 일을 하신 20대 청년이야말로 국가가 못한 일을 해낸 국가보다 대단한 분이라 할 수 있다.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잘못했다고도 말하지 않겠다. 라며 20대 청년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대 남성분 딱 보니까 심신미약이네요. 더군다나 초범이고 아직 사회생활이 미숙한 20대이니 가명은 기본 옵션에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와야겠습니다 라며 천인공노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가명을 받았던 조두순을 돌려가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바로 그것인데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힘을 이양받은 국가기관에만 있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구제해주지 못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챙겨주는 경우가 꽤나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는 꼭 국민 개개인의 사적 제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적 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 한 시민이 사적 제재를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시민들은 사이다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사적 제재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감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 시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한국의 드라마 지옥에서는 화살촉이라는 단체가 사적 제재라는 대표적 집단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폭력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 드라마를 보던 시청자 중 그 누구도 화살촉의 행위가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는 없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우리 세상에는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바닥을 쳐 사적 제재가 일상에 만연하는 사회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나쁜 국가 중 하나인 멕시코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어느 날 한 길거리에서 삼촌과 조카가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고 이를 아동 성폭행범들끼리 싸운다라고 올린 네티즌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본 멕시코 네티즌들은 현장에 모여들어 삼촌과 조카를 죽도록 두들겨 팬 다음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아 죽어 불에 타는 삼촌과 조카의 시신 뒤로 수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다라며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은 섬뜩하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인데요. 아무리 시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여 정의감을 가진다고 한들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알량한 정의감은 오히려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멕시코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는 이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인터넷에서 쉽게 보이는 사이다 참교육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매일같이 레전드 사건이 생겨나 화제입니다. 의뢰 커뮤니티에서는 재탕 삼탕 되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레전드 갱신이라는 글이 올라와 봤자 그것은 빠르면 며칠 전, 늦으면 몇 년 전의 사건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문철TV와 관련된 레전드 사건은 정말로 새로운 레전드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문철TV 레전드 경신이라는 밈은 레전드TV 한문철 갱신이라 변형될 정도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회자됩니다. 이번 이 사건은 지난 14일 올라와 50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인데 부산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후 2차선을 달리던 영상 제보자 앞으로 무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깜빡이도 없이 한 번에 차선 변경을 한 람보르기니의 보복운전 장면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수차례 제보자의 앞에 끼어들고 급제동하였고 차에서 내려 제보자에게 쌍욕을 하며 위협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보자가 이것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와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를 보였다 하는데요. 이것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국내의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이 람보르기니를 아는 이들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미 소방돌에 주차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실에 수없이 민원을 넣어도 전혀 CR도 안 먹혀 애를 먹고 있었죠. 그 사람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사람입니다. 근처에서 물장사하는 사람인데 탈탈 털어줘야겠군요 라며 가해자에 대한 정의 구현은 급물살을 타는 듯 싶었는데요. 워낙에 도로의 참교육으로 유명한 사이트에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렸으니 이 소식을 접한 람보르기니 차주는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람보르기니 운전자입니다. 운전자 동승자분들께 먼저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가해자가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리 분별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저자세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이건 분명히 사과하는 척하는 것일 뿐이다. 네티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서 불법적인 것을 모조리 찾아내 꾸준히 신고 먹이겠다는 합심을 하고 있으니 제발 저린 것이다. 지금은 미안한 척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발생할 것이다 라며 그를 향한 참교육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 주장하는데요. 앞서 언급되었듯 가해자는 술집의 주인이라 하는데 해당 가게에서 나오는 손님들 24시간 모니터링 하다가 운전대 잡는 모습 보이기만 하면 죄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그러면 그 가게는 100% 매출 떨어진다 라며 네티즌들이 공익신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에게 사이다로 다가오는 참교육이지만 사적 제재라고도 할 수 없는 공익신고로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는커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기관을 도와 사회 질서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공교롭게도 앞선 람보르기니 사건처럼 부산의 서면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새벽 4시경 술에 취해 운전하던 20대 A씨가 포장마차 거리에서 행인 2명을 충돌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 외곽 테이블에 앉아있던 8명의 인원을 추가로 들이받았던 사건입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는데 총 10명의 시민을 들이받아놓고도 재차 도주를 시도하자 주변에 몰려든 시민들은 겁도 없이 이 차에 달려가 A씨가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맨몸으로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이 차량 안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자 한 시민은 맨손으로 운전석의 유리창을 뜯어내고 강제로 문을 개방해 가해자들을 차량에서 끌어냈는데요.
만약 용감한 시민들의 과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10명의 시민을 치고도 죄책감 없이 현장을 뜬 이 가해자들은 경찰에게 검거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을지 상상하기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만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사례처럼 우리나라 같이 시민의식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가 공권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한다지만 그것은 단순히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시민들의 사적 제재로 대통령도 몇 차례나 끌어낸 한국인이 이를 바깥에서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참 특이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혀를 내두르는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